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장이 하루하루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우리가 이제 그 선물 같은 거 보면서 조금 오늘 반등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만 조금 뭐 강보권의 움직임이 보였고 나머지 두 개 지수는 그냥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PPI죠,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 예측치랑 같았습니다. 10.8% YOY로. 근데 이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는 기대치지만 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에 내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코스피도 시작은 0.12% 밀리는 아주 가볍게 밀리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장이 끝나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도 오늘 중에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계속해서 늘려갔어요.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갔고 기관도 뭐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기관은 뭐 금융투자가 혼자 이제 한 건데 그것도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와서 끝날 때 종가 무렵에서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뭐 연기금을 포함해서 뭐 은행 보험, 뭐 투신 다, 매도 쪽에 쓰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관들은 상당히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지수 하락폭이 계속 커가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주식을 사갔죠. 그래서 개인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2454포인트 부근이 이제 60일 이동 평균인데 이거를 그냥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거래량도 굉장히 이제 축소되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 시장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4,544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73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해서 매도 사이드에 크진 않지만 있다가 막판에 이제 이렇게 도는 거고, 개인들은 3,46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2,447.38포인트로 어제보다 무려 1.83% 하락을 했습니다. 미리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용의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거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출발은 뭐 가볍게 약보합 정도, 그 0.16% 빠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장 초반부터 역시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그 외국인들 매물에 견디지를 못하고 지수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기관은 하루 종일 이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 조금 이제 매수로 과담을 하면서 그냥 뭐 생색내기만 했다. 근데 이제 기관도 보면 역시 뭐 금융 투자하고 투신이 조금 산 거고, 연기금은 그냥 뭐 흔적만 냈고, 그렇습니다. 연기금은 뭐 15억 샀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기술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6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66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89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은 800을 내줬어요. 그래서 799.41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상당히 많이 2.93%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도 2,629억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도 138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40억 순매도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전부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다만 이제 기관이 삼성전자를 314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143억을 순매수했는데 그중에서 138억이 연기금이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산 거는 삼성바이오 한 83억 순매수했고 현대차를 228억 순매수했고 삼성 SDI를 63억 순매수했고 그 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공통적으로 같이 매수한 거는 현대차하고 삼성 SDI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은 오늘 카카오 기관은 카카오를 또 94억을 샀고 네이버는 오히려 71억을 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은 그 곡물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뭐 대두, 사료, 양돈, 응식료, 이거 하여튼 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섹터는 오늘 다 비교적 강세로 움직였어요. 그게 뭐 곡물가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밀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미 41%가 올라 있고 옥수수도 30% 이상 올라 있고 대두도 29% 올라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그런 업종들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군 때문에 이제 그 못 나가고 있는 흑해 항구에 그 한 2천만 톤가량의 곡물이 그냥 못 나가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거기 또 기뢰가 많아서 이거 나가는 거 합의를 본다 그래도 기뢰 제거하고 뭐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국내 상장 중국주인데 이제 뭐 계속해서 요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그 고율 관세가 된 거는 인하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또 그 해외 투자은행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HSBC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추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 관련주가 거의 동전주잖아요. 싸서 몇백 원짜리 막 이렇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해외 IB들이 그 추천하니까 오늘 좀 비교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됐잖아요. 협상 타결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오늘 자동차하고 일부 시멘트주,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납품이 이제 좀 원활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됐고 시멘트 업계도 뭐 이제 그동안에 막 그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가지고 거의 공장이 못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재가동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개별 종목으로는 이 하이브입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이제 그 BTS 자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단체 활동을 당분간 중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뒤이어서는 완전히 중지한다는 게 아니라 뭐 개인 활동을 강화하고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을 강화하려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수습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어쨌든간 뭐 방탄소년단 입장에서 보면 뭐 군 문제도 뭐 시원하게 지금 해결되는 게 없고 개별 멤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이제 신저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거를 샀네요. 외국인들이 쉽네요, 이게. 외국인들이 오늘 한 33억을 순매수했어요. 개인은 뭐 392억을 순매수했고, 그런데 기관은 이제 465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이 300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하이브를. 거의 뭐 오늘 연기금이 팔았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연기금이 그렇게 됐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제 충격을 줬고, 급히 이제 아니라고 좀 수습을 해갔는데, 일단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인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1차 지지선인 2450부근에 걸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자고 나면 새벽에 듣게 되는 미국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의 폭이나 이런 소식, 또 그 후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뭐 그 인터뷰, 이런 거의 이제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더 주저앉을 거냐, 여기서 접고 일단 이번에 상황은 접고 반등할 거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뭐 시장은 뭐 이럴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늘 그랬지만 이번엔 특히 더해요. 이 모든 게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있었던 그거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랄까요? 뭐 이런 거. 근데 또 그거는 이제 뭐 외국인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정말 이제 이게 더 빠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어차피 증시를 좀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뭐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영원히 안 한다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을 볼 때 이런 상황의 시장, 이렇게 막 혼조에다가 하락 혼조가 시작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만 보는 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있는 대로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다가 희망사항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변질이 돼요. 지금 있는 시장의 상황을 내가 읽은 거에다 희망사항을 자꾸 섞으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예측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주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사항대로 움직여주는 시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꾸 투자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온 거를
이 현상, 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감 없이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 2450 코스피 기준으로 2450을 못 지키면, 근데 뭐 오늘 이제 2447이니까 이거는 거의 그 근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1, 2포인트, 3, 4포인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선에서 이걸 지켜내서 다시 도는 거, 그게 뭐 제한적이라도 흉내, 신용이라도 이게 하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힘없이 털썩 무너지면은 2300 정도 가고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냥 계속 좋은 뭐 인제 돌아서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재료가 나오면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막 싸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 보석이 막 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싼 거는 사실이에요. 싼다는 거는 상대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그 당연히 싸죠. 그거 뭐 싸다고 산다 그러면 벌써 많이 샀어야죠. 그런 분들은 지금 더 많이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싸게 사서 여기서 불을 확 늘릴 수 있는 기회인가 이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면 시장을 떠나야 할 때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너무 대비를 그냥 인위적으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싸다고 그래서 허겁지겁 사지 못하면 시장 떠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비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불을 늘릴 기회, 내일서부터 돌아서서 다시 3천을 간다면 불을 늘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시장을 떠나야 할 때인가? 이건 아니에요. 시장을 떠나야 할 때는 이미 늦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라. 떠나시라는 말이 아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반등이 임박했다고 지금 느껴지는데 그 반등이 와도 이 반등이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농후해요. 그리고 그 반등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반등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앞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뭐 JP 모간이 뭐 이렇게 조금 전에 내놨던 얘기인데 이런 거죠. 내일 만약에 연준이 50bp 인상한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JP 모간 의견에 의하면, 뭐 제 의견도 그런데 50bp를 올리면 오히려 더 나빠요. 더 우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강도나 이런 거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그 연준이 매파적인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 일부러 축소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벌써 저만치 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더 우울할 거예요. 왜? 다음 달에 또 세게 올리니까 세게 올리는 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숙제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50bp 올렸으니까 이제 좋다가 아니라 왠지 우울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75bp를 올렸다. 그러면 뭐 오히려 시장이 잠시 안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봐. 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됐으니까 이제 6월 또 지나갔어. 그러면 이제 다음 달과 싸워야지. 그러면 이제 그 공백 사이에 또 시장이 마침 깊게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막 100bp, 1%포인트, 1%포인트를 올려버렸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나가 떨어질 겁니다. 시장이. 충격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건 권투할 때랑 똑같아요. 그냥 세게 빵 맞았기 때문에 바로 팔딱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 빠지고 나서 바로 튀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100bp 올렸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계속 못 올리네. 얘보다는 약하게 올려야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겠죠. 왜냐하면 세게 펀치를 맞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일 어떤 일들이 나올까. 이거는 이제 뭐 추측이니까 얼마나 맞는지 한번 저랑 따져 보시자고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외우실 정도예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가,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는 자꾸 바닥을 예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닥을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서 상투인데 이게 상투인가 아닌가 해서 나는 상투라고 생각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나니까 이게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안타깝단 말이에요.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더 먹을 걸. 오히려 상투 쪽에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상투라고 판단해서 하면은 그냥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좀 더 먹을 걸 못 먹었다. 근데 바닥은 성급하게 바닥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투하고 바닥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개인 투자가는 굉장히 이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이런 상황의 장에서는 바닥을 놓치는 게 좋아요. 바닥을 맞추려고 자꾸 하시지 말고 오히려 바닥을 놓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바닥을 놓쳐야 되는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그 바닥을 자꾸 미리 상상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바닥을 치는 순간을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그게 돌아서 올라오는 그 추세적 변화, 반등 말고 추세적 변화를 확인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미리 움직이면 죽는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바닥을 정확히 찍을 줄 모르니까 지금 대충 이때쯤 좋으면 무릎부터 사야 된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내려가다 보면 바닥에서도 사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닥을 모르는데 무릎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무릎이라는 게 내려가는 무릎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무릎도 있어요. 올라오는 무릎도 같은 무릎인데 올라오는 무릎에 사시면 되잖아요. 괜히 생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물려 있잖아요. 물린 주식도 있는데 뭘 지금 허겁저겁 바닥도 모르는데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무릎도 같은 무릎이니 그때 사는 게 조금 덜 먹더라도 그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현금하고 처치곤란한 물린 우량주 갖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버티면 반드시 이긴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되느냐 않느냐는 저도 매일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레이더에 잡히면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이유로 저는 이게 전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확인하고 사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간 지금은 그런 그 추세 전환을 매일매일 체크해 가는 건 맞지만 서둘러서 매수 같은 행동을 하거나 이제 못 참겠다 하고 진짜 거의 밑바닥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은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 내일 미국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연준이 보여줄지 결과를 내놓을지 제가 아까 뭐 50bp, 75bp, 100bp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예정 시나리오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내일 보시자고요. 저는 이제 내일 시장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영향받나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